이번 시간은 장난감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예요. 너무 쉽죠? 재질까지 적용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간 옆에서 본 거고 하나는 측면에서 본 건데 측면에서 본 걸 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본 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세그먼트 없이 만들고 이미지 드래그 합니다. 이미지는 10배 정도 키운 다음에 작업할게요. 이미지가 세팅되면 그리드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이동시키고 작업을 하면 앞에 만들어지는 물체하고 겹쳐지지 않아서 이미지를 계속 보기가 편해요.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이 형태를 보면 측면에서 모든 형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작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좋을지를 스플라인 작업을 다 하면 굉장히 빨리 작업이 되겠죠. 스플라인으로 작업해 볼게요. 스플라인에서는 라인으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라인으로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업할게요. Shift 키를 누르면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1번 키를 누르면 버텍스로 바로 갑니다. Y축 방향으로 내리고 오른쪽도 디테일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왼쪽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게 기본 형태잖아요? 몸체니까. 얘를 가지고 나머지 만든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만 떼내서 여기요. 작업을 하면 이 위에 머리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버텍스에서 필렛 명령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서리 만들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직선상에 있는데 필렛이 잘 안 될 경우, 이상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들을 모두 코너로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필렛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딱 부딪히면 필렛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서리는 1이나 2 정도 주고 웰드하면 여기 보이는 조절점이 없어집니다. 그럼 웰드가 다 된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웰드 해줍니다. 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 직선이 좀 더 길게 보이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만 밀어줄게요. 위에만. 세그먼트 하나를 떼냅니다. 그리고 여기 스플라인에 보면 원래 스텝이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꺾어지는 게 꺾이면 보이잖아요. 얘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댑티브를 켜서 부드러운 곡면이 만들어지게끔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곡면만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커브가 좀 작고 여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디바이드를 해서 나누는 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4개 나누고 여기는 18개씩 나누고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택 값이 없어도 됩니다. 점을 추가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정도의 점을 추가하면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번거롭지만 디바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만들다 보면 커브가 많은 경우에 곡면마다 약간씩 점을 다르게 디바이드를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정말 간단하다면 그냥 이렇게 어댑티브를 체크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간단한 형태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작업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세그먼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카피 옵션으로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떨어진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똑같은 축을 사용합니다. 점이 보이죠? X축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여기는 딱 맞으니까 Shift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Shift 드래그가 안 되는 버전은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라인으로. 버전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Shift 드래그로 만들어 갑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Shift 드래그. 이렇게 되겠죠? 끝에는 이게 놓으면 되는데 끝점이 안 붙잖아요. 에디 스플라인에 보면 오토 웰딩이 있는데 이 오토 웰딩이 켜져 있으면 Shift 드래그 했을 때 여기서 딱 붙게 됩니다. 붙는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요. 자동으로 붙었죠. 이게 오토 웰딩이 되어 있을 때고 오토 웰딩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와도 근처에 놔도 뭐 붙일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붙일 거면 yes 하면 되고 안 붙일 거면 no 하면 되는데 붙일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붙게 되죠. 이 옵션이 없어도 이 근처에 딱 놓게 되면 플랫을 해줄까요? 여기도 최대값으로 해주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기도 뭐 어댑티브 체크해 준 다음에 이렇게 이 형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끝에 점이 2개니까 웰드 해주고 이렇게 됐네요. 여기 귀가 있죠. 귀 같은 경우는 서클을 만들면 되겠죠. 서클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귀 있는 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똑같이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조그마한 눈이 필요하죠. 뭐 얘는 서클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필요한 부분의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도 필요하네요. 좌측에서 보고 필요한 형태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모서리를 필렛 해줍니다. 가운데 있는 점 잡아서 웰드 해주고 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라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퀴가 있죠. 이 바퀴 같은 경우도 여기가 둥글잖아요. 뭐 그걸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D로 만들어도 되고 2D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편할지 고민한 다음에 만들어 주세요. 저는 서클로 만들게요. 여기에 고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클로 만든 다음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옆으로 Shift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뭐 위치만 맞출게요. 얘가 한 물체가 되어 있죠? 다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3D로 만들어 볼게요. 색상을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 본체는 쉘 명령으로 쉘 명령을 사용할 때 양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 두께인데 기울어져서 보기 때문에 전 40씩 할게요. 이렇게 가운데 머리는 20씩 할게요. 귀가 있죠? 에디터블 폴리 머리 끝에서 딱 잘라낼 건데 이때 퀵 슬라이스 스플릿 체크한 다음에 스냅으로 이 머리를 기준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폴리곤이나 엘리먼트로 위에 걸 지우면 귀가 만들어지고 얘를 지금 두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도 똑같은 쉘 명령을 주면 똑같은 두께가 되는데 두께 똑같이 해놓고 양쪽에 있는 면을 선택되게끔 해주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양쪽 폴리곤이 선택되면 컨트롤 I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면 지우고 다시 한번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이 안쪽은 없애고 바깥쪽으로만 20
이렇게 나가게 해줍니다. 20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15?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만들어주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눈이 있죠. 눈 같은 경우도 쉘 명령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14씩 보낼까요? 이렇게 되고 양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곤 컨트롤 I 한 다음에 면은 지우고 얘는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만 두께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얘한테서 뺄 거라서 뭐 장난감이라 그 다음 작업이 없다면 바로 빼면 되고 그 다음 작업이 있다면 그 다음 작업을 한 다음에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 모서리 같은 거예요. 이 모서리가 챔퍼가 된다. 뭐 그런 거죠. 챔퍼 명령으로 모서리만 이렇게 챔퍼를 먼저 해준 다음에 아주 약하게 해주면 되겠죠. 나무니까. 작은 값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스무싱 그룹 때문에 모서리에 이 점 하나이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막 연결되니까 이렇게 일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스무싱 그룹을 챔퍼된 부분에만 주면 평면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에디테이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에도 똑같은 챔퍼를 주고 싶으면 에디테이블 하기 전에 얘를 복사해 놓습니다. 챔퍼를 복사하고 에디테이블 얘한테도 다른 작업이 없잖아요. 여기 뭐 뚫어낼 게 있긴 한데 이것도 형태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모서리를 먼저 챔퍼해 준 다음에 페이스트 에디테이블 이렇게 하면 다 된 상태에서 요거만 뜯어내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디테일 작업을 고민하면서 하면 되겠죠. 여기랑 이쯤에 있는 폴리곤, 여기 폴리곤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 여기 쭉 폴리곤 선택되면 디태치하고 복사하면서 떼냅니다.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 꼬리가 이 직선상에서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상에 있는 폴리곤 얘는 하나 없앨 거고 끝에 있는 거를 쉬프트 드래그해서 쭉 빼주고 이렇게요. 이 끝에 있는 거를 너무 멀죠? 하나 지울게요. 여기 밑에 건 하나 지우고 두 개 엣지 잡은 다음에 브릿지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폴리곤이 지금 안쪽을 보고 있잖아요. 폴리곤 모두 선택한 다음에 플립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겹쳐있죠. 아래쪽에 제가 면을 많이 떼어내서 그런데 3개 정도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되게 합니다. 여기 모서리가 딱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잘 연결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서리 프론트에서 보고 챔퍼로 이렇게 둥근 부분이 끝나는 부분까지 만든 다음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둥근 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스케일 명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줄여서 가운데 쪽에 꼬리가 만들어지게끔 해줍니다. 양쪽 보더 선택한 다음에 캡으로 막아주면 이렇게 막히겠죠. 꼬리가 만들어졌네요. 눈도 이제 빼줄까요? 얘한테서 블린 모디파이어 서브트랙트 눈 클릭해서 빼줍니다. 눈도 만들어졌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퀴를 만들어 줄게요. 쉘 명령으로 아까 이 몸체가 40에 40이었잖아요. 양쪽 면이 선택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에디테이블 컨트롤 I에서 폴리곤 지우고 여기서부터가 바퀴잖아요. 바깥쪽 안쪽이 약간 둥근데 바깥쪽이 둥근 것 같아요. 안쪽은 이 홈만 있고 직선으로 가다가 바깥쪽만 둥글게. 장난감이라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돌아가는 바퀴는 아닌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게요. 쉘 명령으로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40 정도? 이렇게 만들고 선택은 되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스플라인에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선이 많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 작업, 뭐 필렛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서리에 그런 거 할 때 점이 많으면 모델링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곡선의 해상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셨죠? 바깥쪽 폴리곤들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바깥쪽 폴리곤 인셋 한번 해줄게요. 인셋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둥글게 만들 때, 여기 모서리 둥글잖아요. 이걸 만들 때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바깥쪽 모서리만 선택할 건데 폴리곤을 확장시킨 다음에 셀렉션에서 그로우하고 쉬프트 엣지를 누르면 여기 모서리가 선택됩니다. 다 선택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 거니까 여기를 챔퍼해주고 원하는 형태가 되게끔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됐겠죠? 얘는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번 해줄게요. 디테일은 제 맘이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아이디를 따로 줄 건데 그 작업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도 모서리는 Shift 엣지 클릭 챔퍼 살짝만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 개수가 많이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 링이 있잖아요. 링을 뽑아내야 되니까 엣지를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링하고 커넥트하고 얘를 스플라인으로 떼냅니다. Create Shapeform Selection 얘가 선택된 엣지를 쉐입으로 뜯어내는 명령인데 리니어 형태로 떼냅니다. 점의 개수가 똑같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렌더 레이블 뜯어낸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렌더 레이블을 체크해주고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무가 보이겠죠? 그 고무가 보이는 정도의 두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뜯어낼 필요는 없는데 굳이 여기를 파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얘처럼 음영이나 뭐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분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 작업이니까 렌더링을 요거만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는 있죠. 연습이니까. 해볼게요. 컨트롤 V 명령으로 복사 하나 한 다음에 복사된 거를 푸시 명령으로 미세하게 밀어냅니다. 이 정도? 좀 미세하게 밀어냈어요. 이 정도죠. 이 밀어낸 거를 빼면 되겠죠. 얘한테서 블립 모디파이어 요 홈이 만들어졌죠. 에디테이블 폴리 얘를 투명하게 보면 이렇게 홈이 생겨 있어요. 폴리곤에 가서 탑에서 보고 이 안쪽에 있는 폴리곤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폴리곤이 선택됐죠. 안쪽 폴리곤들 Shift 엣지 클릭 그러면 테두리만 선택되는데 살짝 챔퍼 줄까요? 이렇게 해서 챔퍼 한 번 엣지를 더 주면 여기가 약간 라운드가 생기게 되는데 원하는 라운드 값을 주면 얘가 이제 RTX에서 다 보이게 하면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여기가 음영이 생기겠죠? 그렇게까지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프론트에서 봤을 때 뒤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얘도 사실은 안쪽이 이렇게 둥글게 파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분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쉐입을 그냥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자 마음이에요. 쉘 명령으로 40, 40 하면 그 면하고 똑같은 곳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안쪽 바깥쪽 여기하고 뒤에 있는 면 선택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풀리 이 면만 남기고 컨트롤 I에서 지우면 같은 면에 지금 이 모양이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부분에 있으면 이제 여기에 색상을 주더라도 겹칠 수 있잖아요. 빨간색하고 탑에서 봤을 때는 같은 위치일 텐데 얘가 푸시 명령으로 아주 약간만 띄워줍니다. 이렇게 0.00 몇 이렇게 살짝만 띄워주는 거죠. 0.5 뭐 이렇게요. 그럼 아주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잖아요. 거의 살짝 떨어지게 0.01 뭐 이렇게 해놔도 되겠네요. 0.01 이렇게 해놓으세요. 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작업자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목도 만들어줍니다. 쉘 명령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 다음에 선택은 필요 없고 원래 이 라인만 재질만 이 옆면에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모델링으로 하는 걸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두 개 복사한 다음에 분리할게요. 그게 편하겠죠. 카피해놓고 얘한테서 하나는 분린으로 빼고 또 하나는 분린해서 인터섹션 해서 서로 겹쳐있는 부분만 남길게요. 이렇게 재질만 따로 줄게요. 빨간색으로 뒤에 있는 건 없애고 이렇게 형태는 다 만들어졌네요. 쉘 명령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다 에디테이블 풀리로 바꿔주면 되고 재질 아이디를 주면 되는데 빨간색이 많으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재질 아이디 1번 나무 재질 아이디 2번 에디테이블 풀리 여기 눈이 있죠.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눈만 선택되게끔 하고 3번 줄게요. 3번 얘도 귀도 3번 블랙으로 주고 앞에 코도 하나 떼내서 디태치 얘는 그냥 복사하면서 떼내고 살짝 두께 줄게요. 쉘을 미세하게 주고 재질 아이디 3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뒤에도 빨간색 얘랑 똑같이 주면 되겠죠. 1번 나무 같은 경우도 나머진 바깥쪽 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줄게요. 안쪽 스머싱 그룹은 클리어 한 다음에 4번 나무를 줄게요. 나무가 좀 다르잖아요. 컨트롤 I 한 다음에 3번 주고 블랙 얘는 고무니까 5번 줄게요. 이렇게
5개의 재질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여기 6번이 있네요. 6번. 재질을 만들 때 멀티 오브젝트 재질을 가져온 다음에 6개로 만들고 add 한번 눌러서 6개 만듭니다. 붙어있는 재질이 있으면 다 지우고 빨간색, 저는 코로나로 만들게요. 코로나 피지컬 재질 가져온 다음에 컬러를 빨간색으로, 섀도우를 좀 빼줘야겠죠. 반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새로운 재질에 지금 재질이 5개, 6개 있잖아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물체에 적용한 다음에 확인해보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드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비트맵을 연결해주고, 디테일한 것보다는 모델링 할 때는 기본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디퓨즈 컬러, 뭐 이런 색상이 관련된 것만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가 없잖아요. 스플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UVW를 전체 박스 형태로 줍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텍스처의 방향은 W 값을 90도 회전시켜서 방향을 맞춰주면 되겠죠. 방향성이 있는 나무 같은 걸 사용하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90도 이렇게 해주고, 요 텍스처 사이즈는 UVW 맵에서 똑같은 크기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복사해서 4번 우드가 있었죠. 4번 우드는 다른 우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기본 재질 하나 가져온 다음에 3번에 연결해주고, 귀 블랙으로 만들어주고, 블랙은 한 30 정도 되는 어두운 회색을 만들게요. 이 정도? 그럼 되겠죠. 복사해서 5번 재질을 만들어줍니다. 5번은 좀 더 매트하면 되겠죠. 색상도 약간 바꿔줍니다. 하나 복사해서 흰색을 만들어줍니다. 흰색은 210 정도? 반사를 좀 갖게끔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흰색. 그래서 이런 기본 재질을 만들어줍니다. 디테일은 나중에 PBR 텍스처를 다 붙여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이제 기본 느낌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퍼스펙티브. 플레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바퀴 아래에다가 맞춰줄게요. 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바닥 재질, 나무 우드 플로어 같은 재질 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
반사도 좀 주고, 러프니스도 주면 반사 느낌이 달라질 거니까 러프니스 연결 좀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이니까 나중에 디테일은 실시간 렌더링 걸어놓고 반사나 채도나 이런 걸 좀 조절해주면 되겠죠. HDRI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작업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장면에 있는 HDRI를 인스턴스로 복사하고 회전시켜 보세요. 여기 로테이트 값을 그냥 빛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연출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면 더 현실감 있게 바뀌거든요. 같은 HDRI라고 해도. 역광도 괜찮고 마음에 들게 조절해 보세요. 정면에서 비치는 것보다는 측면이나 역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다른 조명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HDRI를 좀 다른 걸 사용해 보면 더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톤 매핑을 해주면 더 예쁘게 보이겠죠. 콘트라스트나 LUT나 뭐 이런 걸 조절해주면 더 현실감 있게 보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느낌을 만드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장난감 모델링 해봤는데 모델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 할 때는 스피드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한 10분이면 다 만드니까 제가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10분, 5분 막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른데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을 경우는 양쪽이 똑같으면 양쪽으로 쉘을 주면 더 빨리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